안녕하세요. 임혜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 고수에게 배워보는 진짜 돈 공부 시간. 다들 폭락장으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시장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우리 동학개미들을 이끌어주신 동학개미의 스승 채슬리 주식회사의 박세익 전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동학개미의 스승 이렇게 불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해 정말 그 폭락장세에서 코스피 앞으로 3천 간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서 나중에 다들 집들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따른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재미 좀 봤습니다. 재미가 뭡니까? 대단했습니다. 네. 그때 어떻게 그렇게 예측할 수 있었어요? 2003년도에 뭐가 있었냐면요. 코로나 사스가 있었어요. 그때 그게 사스. 사스가 코로나 사스예요. 어. 지금 코로나 19이잖아요. 네. 그 유명했던 홍콩에서 막 유명했던 그 사스 바이러스가 코로나 사스예요. 네. 아, 정확한 맨 명칭은. 처음에는. 네. 네. 그 2003년도에도 상반기 3월 달에 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였고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2003년도에 종합주가 지수가 99년 말에 1000포인트가 넘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다가 북한이 NPT라고 핵확산 방지 조약 탈피하고 네네.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면서 500까지 네. 빠진 거예요. 코스피가. 아, 그때 좀 하지. 예, 지금 3,150인데 근데 그래놓고 계속 이랬거든. 예, 그때 한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주식은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 얘기 들어보셨죠?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이 주가가 철삭거리는 모습이 마치 기업의 펀더멘탈은 우직하게 산책을 하는데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거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가 96,000원 갔다가 뭐 네. 72,000원 갔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그러면 열심히 일했다가 갑자기 지금은 뭐 놀고 그런 있고 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주가가 철썩거리는 거예요. 네, 강아지네, 네, 주가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펀더멘탈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기업의 주가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 변동성을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지난 과거에서 우리가 미래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코스피라는 주가 변동성을 공부를 해봤더니 아니 1000에서 500 갔다가 1000에서 500 갔다가 IMF 때 277까지 갔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완전 망가졌으니까 네. 277 갔다가 불과 1년 반 만에 다시 또 1000을 가요.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니 뭐 하니까 또 500 가 있는 예.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 가만히 또 1, 2년 기다리면 또 1000 갈 건데 그러니까 경험치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셨군요. 네.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지수가 또 1년 2003년 3월 달에 511을 찍었는데 9월 10월 갔을 때 이미 750을 넘었었고요. 940까지 가는데 불과 8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80%가. 그래서 최근에 작년 장을 보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장은 처음 봤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처음이 아니에요. 9.11 테러 기억하시죠? 네. 그때도 훅 빠졌다. 훅 9.11 테러 때 460을 찍었거든요. 코스피가. 그랬어요. 네, 460을 찍었는데 딱 7개월 만에 940을 가요. 지수가 정확하게 100%딱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제일 돈 벌기 좋은 장을 경기가 막 회복돼 가지고 이제는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때가 아니고요. 모두가 다 공포스러워 할 정도로 경제가 망가지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 그때가 주식하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3월 그때 판단은 뭐 제대로 판단을 하셔서 동학개미 운동의 시발이 되셨고, 그 다음에 쫙 올라가서 올 1월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1월에 지난해에 꾹 참다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나도 재미 좀 보자. 이러고 1월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어떡하냐.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장세에서 빠지지도 못하고 그냥 들고 종종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왜 작년에는 모두가 두려워할 때가 이제 기회였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1월 달부터 모두가 주식으로 돈 벌기 쉬운 것 같아 하면서 작년하고 완전히 다르죠. 예.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시작한 사람도 있고 있는데 예, 작년하고 올해는 완전 다른. 작년에 3월에는 공포에서 시작해서 희망을 받고 이번에는 희망, 희망을 행복 다 그걸 막 보고 나도 거기에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간 거고. 그래서 그 주식의 대가들 중에 또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템플턴 투신도 창시하시고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장만 찾아다닌다 그래요. 왜 비관적이어야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시장 전망을 뭐라고 제가 규정을 지었냐면요. 3,000포인트를 기준으로 밑으로는 마이너스 5%, 위로는 한 1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장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좀 재미없는 장이네. 네. 유동성은 풍부하니까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너무 시장의 기대치는 투자자들의 높아요. 기대치는 높아서 이미 주가가 비싸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라봐야 15% 하면 3,450이고 빠지면 2,850. 그러면 딱 그 중간값이 얼마냐면요. 3,150이에요. 3,150을 기준으로 밑으로 300, 위로 300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올해는 울퉁불퉁한 왔다 갔다 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올해 전략은 작년에는 바이 앤 홀드. 사서 그냥 지그시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잘한 거였잖아요. 쫙 올라갔죠. 네. 올해는 오히려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매매를 한 사람이 그나마 위너다라는 부분인데 아, 가만히 가지고 있지 않고. 근데 매매를 작년에는 추세 추종형 얘가 올라가네 하면 오르는 주식을 막 쫓아 샀으면 됐는데 올해는 오르는 주식 쫓아 샀다가는 또 빠지고 아. 그리고 그래, 밑에서 힘든 거야. 손절하면 다시 올라가고 그 작년에 제가 그렇게 3천 가니까 주식을 빚내서라도 사라는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무슨 제도권에 있는 펀드 매니저가 빚내서 사면 그것도 CIO라는 사람이 빚내서라도 주식 사라고 하니까 그랬던 사람이 이제 올해는 제가 신중하게 빚 포지션으로 사서 뭐 저희 고객들을 보고도 빚 다줄이라는 거죠. 빚 다줄이고 현금을 만들어 놔야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 빠졌을 때 무서워해서 내가 이 빚 포지션이 많으니까 손실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면 또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하이닉스도 15만 500원 하다가 10만 원 깨졌었잖아요. 33% 네, 빠졌어요. 또. 지금 10만 얼마?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주식의 분류가 성장 기업, 그 다음에 우량한 블루칩 또는 우량한 롯데케미칼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는 경기 사이클 주식이잖아요.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주식, 요 부류에서 매매를 하면 돼요. 그런데 쇠퇴하는 기업들. 그런 거를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 쇠퇴하는 기업을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삼복 컴퓨터 없어졌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얼마나 날렸습니까? 조립식 컴퓨터. 졸업식 컴퓨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했지만 조립식 컴퓨터는 뭐 용산에서도 가면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은 회사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쉬운 예로 ASP라고 해서 Average Sales Price를 올릴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이 물건 가격을 못 올리는 기업인지 삼복 컴퓨터 생각해 보세요. 6개월만 지나면 컴퓨터 가격 또 싸죠. 기다려.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컴퓨터가 286, 386, 486으로 성장하는 시절이었지만 조금만 기다려봐. 또 지나면 또 싸죠. 쇠퇴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을 인상 못하는 기업들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중저가 브랜드가 중국 가서 뭘 하고 했던 브랜드들 있잖아요. 안 돼요. 우리 동학개미들은 올 1월에 진짜 선수 동학개미들은 팔고 나와서 다른 걸 모색하고 있고 이제 뒤에 들어간 분들은 조금 고생들을 하고 있고
근데 그때 서학개미들은요. 네. 예? 어떻게 됐어요? 아니 지금도 날아다녀. 대단해요. 예? 우리 서학개미 분들 보면 제가 이번에 우리 작년부터 개인분들 주식 투자하는 거 보면 네. 옛날하고 확실히 바뀐 게 개인 주식 매수 1위부터 10위 보면 우량주만 사시잖아요. 네. 그리고 해외 주식 매수하신 거 보면 1위 테슬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네. 애플 쫙.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 개인분들이 이렇게 수준이 우리 존니 대표님이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금융 문맹률이 너무 높다 네네. 했었잖아요. 속상해하셨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금융 문맹률이 아니라 금융 수준이 제일 높은 국민이 됐어요. 많이들 관심을 1년 반 가지고. 동안 이렇게 유튜브 또 진행해 하시면서 좋은 분들 모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계몽이 됐고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 학습률이 대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시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사더라도 명품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 아시고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지금 그 해외 우량 주식을 한 20조 넘게 사셨는데 네. 주가가 올라서 거의 작년 대비해가지고 지금 S&P 500도 이제 100% 올랐고 나스닥도 100% 올랐고 그죠? 근데 뭐 평균 단가가 최바닥에서 사지는 않으셨겠지만 한 50%만 올라서도 그러면 20조 사가지고 50% 해서 뭐 10조를 번 거예요. 네. 우리나라 10조를. 서학개미가요? 예,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단순한 금융 투자로 인해 가지고 10조를 벌어온 거예요. 맞아. 근데 그것뿐입니까? 앞으로 미국 기업은 배당이 또 높아요. 네. 배당금도 쭉쭉 들어올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동학개미가 있고 서학개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 재미를 봤어요. 어떻게 보면 동학개미들이 더 재미 봤다가 지금은 서학개미들이 대단해요. 지금 아직까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오르고 있는 건 미국 주식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지도 않으셔도 되는 게 S&P 500이 한 19%, 20% 올랐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은 세금 내야 돼요. 아, 세금. 22%. 예. 그러면 20%에 22% 세금 내면 4.4%, 16%. 그렇죠. 예. 코스피가 한 14% 올랐어요. 이게 그렇게 따지면은 비슷한 거다. 비슷하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페어해요. 페어하고 그래서 너무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정치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거에 좀 나라 경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더 촐싹거리는 면은 있어요. 그래도 나라 정책이지 해외 또 어떤 영향도 어떤 이슈 받지. 받지. 예.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그 변동성을 또 이해를 하고 있으면 또 기회인 거예요. 미국 주식은 좀 싸게 사고 싶은데 안 빠져요. 그거 계속 올라가네. 예.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추석 전이라고 빠지고 대주주 과세 요건 있다고 해서 또 맞아요. 빠지고. 그렇죠? 11월까지 그런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알고만 있으면 재밌는 시장이에요.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테크 찐 고수에게 듣는 1대1 비밀 과외. 연금 박사 이영주,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연금에 대한 모든 것. 미국 주식 장우석, 미국 주식을 시작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실전 노하우. 진짜 주식 이나무, 후에 추월차선에 오르기 위한 진짜 주식 공부.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대1 운세 상담.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지금은 10월 달까지 어떤 이슈가 남아있냐면요. 바이든 정부의 증세 이슈가 남아있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2016년 11월 달에 그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엄청난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박살날 수 있다는 얘기가 팽배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의 정책을 딱 보니까 공약, 법인세를 39%를 18%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법인세가 뭡니까?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삥 뜯어가는 거잖아요. 네, 정부가 삥 정부에서 뜯어가는데 걷어가는. 열심히 벌었더니 39%나 삥 뜯어가요. 그러면 주주한테 돌아오는 몫은 60%밖에 안 되니까. 근데 트럼프가 39%를 18%까지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주가는 무조건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가 뭐라고 그랬죠? 주주가 되는 거라 했잖아요.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건데 우와 삥 뜯어가는 걸 줄여준대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무조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랠리가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은 반대예요. 바이든이 이번에 어떻게든, 근데 왜 하필 지금 9월 10월이냐? 미국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트럼프가 2년 전에 작년 선거하려고 밀어놨던 걸 지금 해야 돼요.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현금이 이제 고갈되는 게 10월 중순이면 다 이제 바닥이 나요. 그러면 부채 한도를 높여야 또 채권을 찍어내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쨌든 10월 중순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야당이 됐기 때문에 아니 너네들 그렇게 국채 새로 발행하고 하려고 하면 그 부채 어떻게 다 감당할 건데 대안을 내놔라 하면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우리 법인세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네. 그 캐피탈 게인에다가 때리는 텍스 그걸 39%까지 올리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악재죠. 그런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아까도 뭐 사셨다고 하는데 조금 기다리자는 거죠.